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3월 24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종목을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중요한 종목들이나 우리가 평단 조절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좀 3월 말 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대차 정고 거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들,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들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좀 하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일 고점,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하고요. 그리고 일단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정의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대차 정보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좀 쉬지 않고 상승한 면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눌림이 들어올 구간에 이미 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지켜봤는데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한학년 해자라든지 그 중국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그걸 추가적으로 상승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 내려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수익 실현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드렸던 구간부터 보유하셨다고 그러면 대략 15%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차나 2차나 두 번째 정도 했는데 동종목 갖고는 나쁜 결과는 하나도 없었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또 지금 최근에 보면 한학년 해제 관련된 종목들 또 봄바람 타고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들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3월 한 말 정도에는 또 현금을 좀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가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동성 시장에서만큼은 대응을 해야죠. 반도체도 최근에 좀 상승을 해서 충분히 또 올라올 만큼 올라오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든 방산이든 원전이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눈치 보는 장세가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에 있는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평단을 조절하거나 그래서 4월달 한 초 지나고 나서 4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겠죠. 제가 볼 때 4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이 오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 현금 보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최근에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다가 지금 3일, 4일 정도 계속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시 시나리오를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고점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구간이 이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운틴은 보통 보면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단 하방에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3단 하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평단 조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상방을 갖다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드리블을 상당히 좀 할 건 하면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 며칠 이내로 양봉이 들어와야 되는 게 그렇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들어와서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 그때서는 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제가 원래 목표가 이게 15만 6천 원이었는데 15만 5천 원 찍고 내려와 버렸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본 조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눌림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전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블이 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도 절대 아니고요. 2단 하락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다. 충분히 더 드리블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2단 하락 구간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접근해 본 부분이 크게 나쁜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거래하실 때는 항상 보면 이렇게 상중하를 나눠서 중간 하단부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도 정립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걱정할 필요는 없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온 CES 아니면 또 2025 GTC 이런 것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유리기판 이슈가 지금 당장 크게 돌 만한 사항은 아니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받을 것은 틀림이 없겠죠.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렇고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가이던스 좀 체크해보면 222동평균선 하방에서 놀 만한 사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가라는 것들은 항상 매크로 지표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또 하방에 열어두고 나면 이쪽 구간은 좀 저렴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과 저점을 갖다 끊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간 가격 12만 2천 원 정도가 기준가입니다. 자, 이 하방 쪽에 들어오면 글쎄요, 더 겁날 부분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도 오프라인 미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쪽에 들어와서 첫 번째 양봉 말고요. 두 번째 양봉 들어올 때쯤부터 평단 조절해줘도 큰 무리수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12만 2천 원이 기준가인데 여기에 비중이 예를 들어 40% 정도인데 지금 12만 원이라고 세워서 평단 조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래쪽,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 구간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평단 조절하는 거고, 지금 정도 상태에서는 그냥 관망 이 정도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력을 항상 남겨두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윗단에서는 30% 이상은 가지 않는 거고, 그죠? 이 아랫단에서는 50%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 이걸 기준 틀로다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이 항상 승부수를 낼 수 있다. 매수하고 나서 달려주면 그건 뭐 땡큐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입니까? 트레이딩 종목입니까? 예,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이기도 하지만 트레이딩 종목이라는 사실. 그래서 비중은 20%죠. 왜요? 여기 일단 하락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99,500원 이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구간이니까 올라가면 땡큐 아니면 정리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구간이 지금 요 9만 원 요 자리가 중간 값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이 하단 값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해 주셔야겠죠. 가장 우리가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여기 9만 원짜리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중 20%로 그냥 계속해서 관망하시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 없는 분들 그러면 일단 하락 구간에서는 손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1단 하고요. 2단 하락이 들어왔습니다. 이 2단 하락 구간이 220일 라인인데요.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 실적이 개선되면 틀림없어요. 물론 적자는 적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QOQ 가면서 계속 적자폭은 감소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과거에는 루닛이 올해 흑자 전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사실 좀 뒤로 밀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리포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막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자 1단 하락 구간 여기가 2단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 하락 구간 이 자리에서 지금 공략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자 3단 하락 구간 들어봤자 여기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에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동사 같은 경우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성장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뭐 각종 뭐 의료 진단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뉴스는 계속 접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뭐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쪽에서도 의료 AI 관련된 부분에서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1단, 2단, 3단 요 개념을 좀 잘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54,700원 아니에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여기서는 비중 얼마예요? 40%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항상 정해놓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40에서 보통 50% 정도인데 기본 룰적으로 한 40%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하방으로 열렸을 땐 다시 또 양봉 보고 뭐예요? 40% 잡고 가면 이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직전 6개월 안쪽에 낮은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시장이 양호해지면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화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하락 구간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트레이딩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손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1번 지지선이 바로 깨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BHI도 제가 오늘도 리뷰 드리는 건 여긴 일단 하락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잖아요. 물론 이 원전 관련된 내용, 화력 발전 관련된 수주 내용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주 잔고도 좋고 올해 성장성에 대한 가이던스 상당히 좋은데 요 주가라는 것들이 항상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비중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일단 하락 구간에서는 20에서 25% 아주 많아야 30% 이상은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그널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가 제 평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아래쪽이 크게 널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무난히 우리가 드리블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눌려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손절은 잘 못 치시니까 제가 자꾸 표현 드리는 건 비중 위주로 설명해서 믹싱을 잘해서 평단가 조절을 잘해서 수익화 시켜주는 쪽으로 더 많이 또 이야기를 드려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포인트 가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다. 물론 주식을 거래하는 스타일은 정말 다양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부수를 던질 땐 비중을 높게 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긴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보고 오랫동안 승률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해보면요. 자주 수익 내는 것이 한 번에 크게 먹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SOS렉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상단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부분은 버림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구간이 여기가 1번 구간입니다. 여기도 비중이 얼마 들어가셔야 돼요? 20%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래쪽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구분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연습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1, 2, 3이 나오죠?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러니까 비중 얼마 정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왜 이 자리가 트레이딩 구간인지. 오늘은 이쪽으로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다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은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 그럼 이 아래쪽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세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래 구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을 설정해 놓은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밸류에이션도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구간별로 수급 현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저 사람들은 저 가격에 오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SOS렉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자율주행부터 자율주행 또 현대차하고 GM하고 또 자율주행 또 파운드리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 진행될 때 크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엔비디아하고 또 호환이 되는 또 라이다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또 한 번 또 수급이 쏠리거나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 돈다라고 할 때는 크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자에도 들어갈 건 들어가야죠. 비중만 좀 달리 들어가시면 아주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통 보면 제가 한마디 더 여담으로 드려보면 고점에서 물려버리잖아요. 윗점에서. 그러면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손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 아래쪽에서 물량 많이 들어가도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는 잘 안 올 거고. 그럼 보통 우리가 1단 자리, 2단 자리를 구분해서 그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들이죠. 그게 뭐 어떻게 돼요? 매수목이 되겠죠. 뭐 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이게 상승해서 눌리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이미 내려와서 이슈 터진 날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슈가 해소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장 가동 중단하면서 이슈가 터진 날이 이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조금 빠진 것도 좀 있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럼 정상화되면 과거 그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악재가 터진 그 자리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 게 그렇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봐줘야지. 여기 무너진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16 정도는 충분히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구간 아래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이 거래를 했다고 그러면 같은 하방이잖아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이 종목은 31만원부터 해서 내려갔으니까 3분의 1로 나눈다 하더라도 계속 개념적으로 이해가시지 않겠어요? 이 구간은 분명히 크게 하락한 구간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4단부에 잡았다가 더 좋은데 우린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슈가 해소되는 그런 날이 기준치니까 이때 기준으로 해서 13만
700원 요 기준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조금 늘려 들어오면 전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21일평 이 정도 들어오는 것까지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짧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들. 거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보면 매크로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환경은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수급이.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앞서서 상당히 좀 괜찮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11만 4천원 그죠? 요 구간에서 아마 배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1단과 2단 구간입니다. 그래서 2단 구간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첫 번째 양봉 빼고 두 번째 양봉 자리에서 좀 평단 조절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0만원 요 정도 구간에서 한 번 정도 해서 요 평단 믹스 해가지고 조절하겠다 해서 목표가 10만 7천원 정도까지는 맞춘다 일단 아시겠죠? 자 여기서 비중이 20%고요. 이 아래쪽에 다시 20% 들어가서 10만 7천원 맞추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또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드리블이 가능해요. 이 회사에 예를 들면 앞으로 전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해 주는 걸 맞는데 일단 우리가 이 구간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 냈었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한 원점 왔어요. 10만원.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번 수익 내기 시작한 자리가 10만원에 가서 저기 12만원 윗단에 가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만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때 기간이 언제냐면 지난해 12월이었거든. 그 기준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샀던 사람도 대부분 더 비싼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전 EGS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6개월 전에 샀던 거 다 어떻게 돼요? 고가에 산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여유로운 구간이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진건설로번 제가 포트폴리오 리뷰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술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회사에 대한 종목에 대한 또 이야기나 가이던스 다 설명드렸기 때문이다. 자, 전진건설로봇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55,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들어가셨는데 지금 아마 수익률이 지금 한 마이너스 6, 5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대차 거래량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어요. 특히 언제부터냐면 2월 말부터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 돌아가는데 이때 실제 주가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 종전, 뭐 평화협정 이 얘기 갖고 있는데 이때 대차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저는 뭐 적어도 우리가 매수 평단 근처까지 온다. 물론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트레이딩 종목이라서 왜 오늘 이런 종목들을 많이 드리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다음 달부터 우리가 공매도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저 자리에서 만약에 공매도 한번 맞으면 상당히 크게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이 비중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다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그런 것들 위주로 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한 번만 이 점에서 좀 체크를 좀 해주셔라.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저는 전진건설로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슈가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터지면 치고 올라가면 바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뭐 55,000원짜리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늘 뭐 포트폴리오 관리할 땐 기술적인 부분을 가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1단 하락에서는 20% 그죠? 2단 하락에 40% 그죠? 그다음 3단 하락 구간은 50% 정도 잡고 비중을 갖다가 컨트롤해 가면서 스타트를 잡아간다 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쪽보다 높진 않아야 된다. 그다음 자기 스타일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큰 수학적인 개념으로 좀 도입을 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보면 어떻게 손실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좀 작게 나도 말입니다.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